안녕하세요. 일라이영입니다. 어느덧 집안이 고요해진 저녁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섞여 늘 북적이던 거실이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이 고요함을 마주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분명 바쁘게 살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 한쪽이 비어 있는 것 같지? 예전에는 잠깐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할 시간도 줄어들고 내 손을 기다리던 일들도 하나씩 사라지고 그렇게 조금씩 삶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0대가 되어 맞이하는 이 고요함 속에서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낯선 질문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남들 보기에 이만하면 안정된 삶인데 왜 내 마음은 텅 빈 방처럼 허전할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의 끝에서 완벽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먼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의 빈자리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따뜻한 위로라기보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해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녀도 성장했고 사회적인 역할도 익숙해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이야기까지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의 독립은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나의 하루를 채워주던 이유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 늦은 밤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식탁 위에 남는 빈자리, 이런 장면들은 생각보다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나는 앞으로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하지? 이 질문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역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을 중심에 두는 일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이 아니라 역할이 바뀐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결핍 상태일 때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 결핍이 충족되는 순간에는 권태를 만나게 된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았고, 포기할 수 없는 책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빴고 단단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켜야 할 일들이 줄어들고 증명해야 할 순간들이 지나가고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비어있는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건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감정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라고요. 젊은 날의 갈증이 채워진 자리에 찾아온 이 공허함은 어쩌면 삶의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조용한 허전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서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고,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존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래 버틸 수 있었고, 힘든 시간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왔을까? 지금의 선택은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늦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들릴 수 있게 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둘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세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쩌면 오래 미뤄두고 있던 물음이 이제야 또렷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는 자리에서, 배우자라는 책임 속에서, 직장인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신을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이름들이 하나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 질문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얻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자의 주장이라기보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칭찬은 순간을 밝게 만들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지위는 시간을 지켜주지만 내면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이 낯선 감정은 무언가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라기보다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선택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른 길을 고르는 일 역시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앞부분에서는 역할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역할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늦어진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연습은 처음에는 조금 서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익숙했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습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 불편한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 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서 삶의 중심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이 조용한 변화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짧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는 하루의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조금 어색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괜히 약속을 만들기도 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들로 하루를 채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가난이지만 고독은 풍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상과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하죠.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어떤 시간 속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걸까? 이 질문들은 늦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야 들릴 수 있게 된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과 아직 친해지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수록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편안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런 흐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지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선명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정리되고 감정은 차분해지고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고독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조용한 시간은 앞으로의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변화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숙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삶의 방향이 안쪽으로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이미 삶의 중심이 자신의 안쪽으로 옮겨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안정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조금씩 안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면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많은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10가지 기쁨을 더하려 하기보다 한 가지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만족을 찾아 나서는 일보다 이미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던 요소를 정리하는 일이 훨씬 빠르게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애쓰게 만드는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일, 나와 맞지 않는 기대를 억지로 따라가려 하지 않는 선택, 쓸데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결정, 이런 선택들이 이어지면서 삶의 무게는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세 가지를 지켜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을 돌보는 일,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줄이는 일, 그리고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연습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바탕이 됩니다. 몸이 편안해야 생각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채워야 할 것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더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삶의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안정되게 지켜줄 것 같습니다. 하루를 보내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의 느낌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시간이요. 하지만 그 변화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썼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버텨왔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는 시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편안한 선택을 해보는 시간, 조용한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이 고요함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괜히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졌다면 그 마음은 이상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 살아왔다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변화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애쓰는 선택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